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 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분화 장미의 생산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이 첫 소식은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연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화장미는 화분에서 자라는 장미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발된 분화장미 어떤 특성을 가진 품종일까요? 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분화장미라 하면 화분에서 소복하게 자라게 되는데 이번에 개발한 분화장미는 1 내지 1.5m 높이 외줄기 대목 잎부분에 풍성한 장미 덩굴을 만들어 놓은 형태로 농업기술원에서 기존에 개발한 장미 품종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사실 장미는 꽃다발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그런 꽃인데 이렇게 분화 장미를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 소비시장에서는 쉽게 시들어버리는 절화보다 오래 즐겨볼 수 있는 분화나 정원용 장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분화 장미 또한 지금까지는 비싼 가격에 전량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생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재배 농가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화장미 개발을 하면서 특히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균일하고 일정한 나무 형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년에 걸쳐 생산되는 특성상 특히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 동해 피해라든지 접목 초기 단계의 과습 등으로 생육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화장미 개발로 화훼 농가에 좀 어떠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배 농가는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분화 장미를 300평에 1,400주를 생산할 경우 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격에 50% 절감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종료비, 자가생 노동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를 감하더라도 1,6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생산 기술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화장미 보급과 또 시범 재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국내 농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기술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있어 개발 기술에 대한 실증 시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분화장미 재배 농가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재배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으로 분화장미는 구입 초기의 형태와 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정 작업과 병해충 방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장미는 꽃이 진 후 꽃봉오리를 제거해 줘야만 새로운 꽃이 피고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매주 전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재배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분화장미 생산 기술 개발로 화훼 수용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좀 더 저렴하게 꽃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늙은 호박과 파프리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711톤, 과일과채 2,047톤, 일반채소 5,189톤 반입됐고요. 총 7,947톤 물량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92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101.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12.7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품목 주간 동향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15일까지 품목을 살펴봤더니 전주 대비 가격 상승한 품목은요. 사과 부사 품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가격 보합세 품목은 방울토마토와 배신고 품종입니다. 시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시세 보겠습니다. 부사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6,9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 최저가 33,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평균가 41,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지금 36,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16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최고가가 지금 4월 20일경에 5만 원이 넘는 가격, 5만 5천 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5월 4일에 4만 7천 원 정도가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월 8일 이후에도 사실 지난해 가격도 높았다가 오늘은 조금 역전된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 4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271.7톤 반입됐고요. 어제 39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7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1,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만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1,07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4월 말대를 보시면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올해 가격 4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금 5월 접어들면서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 12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시면 13,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배도 보겠습니다. 오늘 20톤 정도 물량 반입됐고요. 어제는 130톤 정도 물량 반입됐습니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110톤 정도 물량 준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9,13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4만 원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52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보다 지금 올해 가격 현저히 좀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5월 12일 때에 76,000원까지 지난해는 가격이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에서 5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역시 4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낮은 모습입니다. 네, 배 신고 품종까지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주요 품목 주간 동향으로 집계된 과일 과채 중에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9일부터 15일까지의 주간 동향을 보면요.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과일 과채 품목은 수박과 참외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둘째 주에도 보합세였는데 시세가 오르질 못하고 그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35.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41.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0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0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57원, 최저가 1,863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000원대 가격인데요. 가격 지금 소폭 낮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2,6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 올해는 2,800원대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와 올해 뭐 크게 시세 차이는 없고 비슷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5월 4일 이후에 올해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5월 초반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조금이나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2,060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349.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74.8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2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4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26,000원대, 오늘 평균가 2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2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20일부터 4월 말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지만 지금 25일부터 지난해 상승폭이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서 지금 5월 접어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5,000원대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채소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채소 품목 중에서 좀 가격이 상승한 품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전주 대비 가격 상승한 채소 품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와 대파, 조선 애호박, 그리고 풋고추, 백다다기 오이, 적상추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대파와 적상추 가격, 그리고 오늘 경매 상황을 알아볼 늙은 호박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36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9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원, 최저가 1,33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400원대 평균가입니다. 어제보다 59원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107.6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2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감소했습니다. 16톤 정도 감소했고요.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7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8,900원, 최저가 1,9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3,000원대 평균가 보이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495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호박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297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43톤 정도였고요. 어제보다 물량 4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늙은 호박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3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5일 10,000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5월 초반대, 5월 4일에는 16,000원까지 가격이 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흐름 보이다가 다시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5,333원에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 가락동은요, 오전에 좀 비가 좀 꽤 많이 내렸는데 지금 현재 하늘에 구름만 좀 있고요. 비는 좀 멈추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우리네 농산물의 시세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이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진선입니다. 네, 네. 경매사님. 아니, 이제 방송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유난히 얼굴이 반질. 왜 그런 거예요? 예. 원래 피부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그 늙은 호박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영향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경매사님 진짜 요즘에 이게 좀 살이 찐 건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활동량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네, 바깥 활동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부은 거예요? 아니면 살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경매사님. 부었어요? 저 뭐예요, 이게? 호박을 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 부었구나. 예. 왜냐면 진짜 정말 이 산모들이 사실 아이 낳고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이 늙은 호박이라고 해요, 네, 경매사님. 네, 그 네. 즙으로 해가지고 제 동생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서 저는 이제 좀 기대되는 게 안팎으로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네 늙은 호박이 경매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어때요? 예, 부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안 그래요? 예, 소비량도 그렇고 반입량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 앞서 뭐 짚어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계속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영향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교매사님? 그러죠.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 자체는 개학이 이제 연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체들은 이제 영업이 중단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이제 둔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스란히 우리 늙은 호박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늙은 호박 같은 경우에는 타 작물과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경매가 펼쳐지는 품목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어떻게 좀 들어온 반입량 좀 함께 짚어주신다면 양이 좀 어때요? 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예. 지금 이번 주에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5월 달 들어서 가지고 반입량은 15톤이 반입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3개월 전에 이게 2, 3, 4개월, 3개월 물량 중에 30%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양은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양이고요. 예, 예. 총 15톤이 그런 가락동에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매사님. 예. 이 중에 이제 맷돌하고 일반 호박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톤 일반 호박은 이제 10톤 정도 들어왔고요. 맷돌이 5톤 정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한 30% 정도 수준이다. 말 그대로 예전에 10개 들어왔던 게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양이 맞습니다. 꽤 많이 감소했어요. 늙은 호박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한 거예요, 교매사님? 자체는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고 또 출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어떤 기대 가격이 안 나오니까 출하도 조금 뒤로 미루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이제 소비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매사님. 네. 예. 자, 시세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 뭐 양이 워낙 지금 급격히 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늙은 호박은요? 가격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반등을 못 오고 있거든요. 반입량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일반 호박 같은 경우에는 10kg 기준 해가지고 19,000원에서 25,000원대. 그다음에 맷돌 호박이 12,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어때요, 지금? 사실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시세가 반등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오히려 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이죠. 올해 작년보다. 예. 작년보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뭐 좀 근한 이제 5월 1일부터의 좀 흐름을 봤을 때 시세가 가장 좀 좋았을 때는 언제예요? 오히려 이 3월 달, 2월 달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안 좋은 편이죠. 오히려요? 예. 자, 현재 지금 뭐 가격을 살펴봐도 지난해보다도 좀 시세가 더 안 좋은 흐름입니다. 물량이 많이 감소했는데도 시세 흐름이 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네. 소비가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가락동에서 살펴본 시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요, 스튜디오에서는 산지별 시세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경매사분께서도 늙은 호박 시세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기준 평균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26,000원대였습니다. 지금 뭐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올해 시세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5월 4일 16,000원대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거의 뭐 10,000원대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그 시세 형성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15,333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시세입니다. 네, 최고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일 기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28,000원대였네요.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최고가도 계속해서 낮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2만 원입니다. 한 8,000원 정도 지난해와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역시나 오늘까지 2만 원 이어졌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가와 최고가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경매사분께 이 시기에 어떤 부분을 좀
좀 신경 쓰면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경매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품질 부분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예. 어떤가요? 지금 현재 늙은 호박 주 출하 지역 어디로 꼽을 수 있어요? 주 출하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 여기 단 한 군데에서만 이제 저장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해남 저기 그 땅끝 땅끝 마을, 마을. 예, 그리요. 예. 거기 지금 품질은 그럼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예. 지금 이 저장 물량이요. 작년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이듬해 올해 6월 달까지 이제 저장 물량을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품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똑같죠. 아무리 뭐 저장력이 좋은 호박일지라도 우리가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품질 저하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아주 늙은 호박 중에 슈퍼 울트라 늙은 호박 준비하셨어요. 네. 무게가 상당합니다.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요 늙은 호박이 이제 우리가 시세가 10kg 기준인데 한눈에 봐도 그냥 이 소리 봐요. 얘 10kg 훌쩍 넘어요 지금요. 한 13kg 이상은 넘어갈 것 같고요. 소리 좋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세요. 지금 출하주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런 표피는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만 보고 밑에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깨졌잖아요. 와 여기 그죠? 여기. 예. 그러면 여기는 이게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지는 쉬운 얘기 흠이 생긴 거 이런 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무거워. 예. 이렇게 표면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품위가 그만큼 다소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일단은 이게 호박이 앞가디가 다르네 지금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앞에 보고서 요 정도 반질반질 요 정도 좀 먹을만하다 해가지고 사보면 뒤에 그렇게 쫙 갈라졌어요. 네. 교면서 이렇게 지금 한눈에 봐도 이렇게 쫙 갈라짐 현상이 저장 기간이 오래되면서요? 아니면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저장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운송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송 과정에 생기는 건 어때요? 좀 이 늙은 운반 호 과정에서 떨어뜨린 거 이렇게 떨어뜨려요? 상차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하차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키웠어요. 아주 큼직하게 뭐 10kg 이상 잘 키웠는데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좀 시세 확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깨짐이 갈라짐 현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반하고 뭐 출하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품질이 좋아도 지금 사실 우리말로 사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 저장 기간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교매사님. 하지만은 워낙 단단하니까 안은 뭐 멀쩡하죠, 괜찮죠? 예, 속은 괜찮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지금 현재 이 늙은 호박 좀 사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약해져 있나요, 지금? 그러죠. 물건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쉽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경매사님이 가락동에 벌써 몇 년이십니까? 몇 년이죠? 경매? 짬밥으로는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냥 밥도 아니고 이 짬밥을 제가 안 가봐서 거기를 가장 오래됐는데 또 이렇게 경매사님이 경매 진행하시는데 또 이렇게 또 주춤주춤 하지는 않잖아요. 어때요? 예.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가격이 안 나오면은 막 고함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매사님이 이렇게 경매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시세가 그래도 좀 유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산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만 않거든요. 어떤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 시세 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는 첫째가 선별이에요. 내 자식이 이뻐야 사위도 좋은 놈 얻는 거라고. 아, 그런 말 있어요? 내 자식이 이뻐야 사위도 좋은 놈. 저는 이쁜데 아직 사위가 이제 그렇듯이 물건이 좋아야 가격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는 이제 선별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한 통화 사전에 담당 경매사하고 조율을 해서 출하가 언제 하면 좋은지 사전 협의를 좀 꼭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경매사님 진심 어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전화 한 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전화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때만은 피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네, 말 그대로 산지에 계신 분들 지금 시세 약할수록요 선별 잘하셔야 되거든요. 경매사님에게 출하 전략도 좋고요. 궁금한 거 전화해서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늙은 호박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슈가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지금 양파 농가에서는요, 요즘 녹균병과 잎마름병 때문에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달 발생률이 지난달보다 많게는 6배까지 증가해서 지금 뭐 이대로라면 내년 농사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6배면 결코 좀 적은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뭐 비도 오고 해서 습한 날씨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방제할 때 좀 어떤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농지인청에 따르면요. 지금 이 녹균병 방제용 살균제는 약 180여 종이 등록돼 있는데요. 잎에 살포하는 살균제의 안전 사용 시기가 수확 전 7에서 21일인 만큼 약제에 따른 잔류 기간을 꼭 확인하고 살포해야 문제없이 출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잎마름병 살균제는 14종이 등록돼 있는데요. 수확 7에서 14일 전까지 살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양파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 1,140톤 들어왔습니다. 네, 전일 1,195톤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55.56톤 더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60원이네요. 최고가 1,275원, 최저가는 647원이 되겠고요. 오늘 860원입니다. 어제 918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떨어졌네요. 58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13일 1,167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세 나타내면서 16일 때는 1,375원까지 시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7일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1,275원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866원이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4월 20일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이죠. 1,000원 이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1,122원이었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올해 시세 오늘까지도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은 86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최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625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904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품목은요.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무입니다. 이달 초순 20kg 상품 한 상자당 10,000원 안팎에서 형성이 되다가 9일을 기점으로 내림세를 탔고요. 결국 7,000원대까지 무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약세 기준은 출하량 증가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겨울무 저장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고 또 게다가 시설 본무 출하가 시작돼서 이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무값 하락에는 출하량도 출하량이지만 소비 부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태죠. 이 소비 부진으로 중도매인들이 보유한 무 재고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경락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의 소비 부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반입 물량입니다. 59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690.4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8.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고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773원입니다. 최고가 9,600원, 최저가는 7,800원이 낙찰됐습니다. 어제 8,754원이었고요. 오늘도 8,700원대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19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지금 최고가 흐름이고요. 5월 15일 9,2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5월 16일 때 보시면 다시 상승하면서 10,000원 이상, 1,600원까지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 이후 보시면 조금씩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10,000원 아래 9,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가격 지난해 이맘때 가장 낮았던 가격이죠. 이격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특히나 25일 때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올해 10,000원대 넘는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고요. 4월 30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접어들면서 다시금 상황은 바뀌었고요. 보시다시피 끝으로 갈수록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8,773원,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시세입니다. 자, 이렇게 전년도와 또 비교를 해봤고요. 시황을 확인해봤는데 최근 농업계에서는 또 급변하고 있는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약 28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조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해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후변화 대응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예, 김해시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국내의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 현장 밀착형 에러 기술 및 정형화된 맞춤형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한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새 소득원으로 안정적 자리매김한다는 보관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5개 분야에서 155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 선정된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예,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올해 2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5개 분야의 신기술 보급을 추진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특산작물 분야는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가수 도입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작물 분야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사업 등 47개 사업과 농촌자원 분야는 농촌체험농장 육성 등 32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 교육 분야는 강수농 육성 지원 등 14개 사업과 작물 환경 분야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벼재배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이 미래 김해시 농업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예, 특산작물 분야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백향과 파파야, 용과 고아바 등이 신소득 작물로 부상해 과거 제주 지역에서만 재배된 것이 현재는 경남, 전남까지 북상해 지난해 기준 전국 재배 면적이 16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아열대 과일 재배도 점차 늘려 2023년까지 이들 작물의 재배 면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열대 과일 재배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김해시는 1960년 우리나라 백색농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비닐하우스 재배의 최초 시배지로서 시설농업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 주변에 대도시가 많아 수입과일 소비가 증가에 따른 틈새 시장의 입지 조건도 좋아 한 발 먼저 새로운 소득가수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현재 김해시에서는 산딸기와 블루베리 재배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두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김해는 전국 최대 산딸기 주산지로 재배 면적이 200헥타르가 넘으며 최근 블루베리 재배 면적도 급증해 50헥타르에 달하는 국내 베리류 메카인 만큼 농업기술센터는 베리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비닐하우스 폭과 높이가 작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간이 35% 이상 늘어난 내재해형 신모델 비닐하우스를 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해시 신소득작물 육성에 대한 노력도 좀 꾸준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소득작물 육성과 재배에 대한 부분도 이번 신기술 보급 사업에 포함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NH농협 김해시 지부, 김해지역 농축협관, 김해시 지역농업발전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부터 틈새 시장을 겨냥해 신소득 작목인 샤인머스켓 시범단지 8농가 1.4헥타르를 조성해서 내년에는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5개년 사업인 만큼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파프리카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54.62톤 반입된데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03.1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8.48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580원, 최고가 25,000원, 최저가는 21,500원이 낙찰됐고요. 오늘 22,000원대입니다. 어제 15,000원대였던 시세 더 많이 올랐죠? 7,526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5월 16일 때 14,5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7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시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8,900원대였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24,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월 20일부터 5월 4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2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지난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5월 8일 때는 다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5월 8일 기점으로 평균가 올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진주시 25,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전주시 완산구가 가장 높았네요. 20,07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았던 농산물 시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네, 가락동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파프리카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한 경매사님이시죠? 오늘 왠지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바로 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이 덩치는 좀 이렇게 좀 크신데 경매사님. 오늘 표정은 아주 그냥 뭐 7살 어린아이 같아요. 네, 예. 무슨 기쁜 일이 있길래 계속 그냥 싱글벙글이에요. 일단 파프리카 시세가 좀 상승세로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좋고요. 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둘째, 네. 딸, 아들. 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 언제 그럼요? 한 일주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와, 그럼 지금 막 그냥 아직 병원에 그럼 있겠네요. 예. 네. 아니 그러면 딸이니까는 아빠를 닮지 엄마를. 말지. 그러니까 엄마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모님 보고 계세요? 예. 예. 아유, 좀 우리 시간이 없긴 한데 예. 짧게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세요. 네, 아유, 둘째 딸까지. 자, 뭐 격경사입니다. 지금 뭐 파프리카 시세도 좀 좋은 흐름이라고 먼저 짚어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이쁜 딸내미까지. 네, 경매사님.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좀 붉은색을 입었지만은 이 채속에 보석하면은 파프리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또 집에 보석도 얻으시고 또 우리 채속의 파프리카도 경매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이제 정보를 먼저 지금 제가 입수를 했는데 분위기가 난 어느 정도로 좀 좋아진 거예요? 예.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로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소비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 분위기 자체도 뭐 수월하게 뭐 좋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지원금으로 지금 우리 채소들 좀 소비하는데 더 많이 좀 소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또 힘을 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매사님. 자, 근데 지금 지난주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파프리카 좀 양을 제가 먼저 살짝 좀 봤더니 조금 줄어들었어요, 교매사님. 네. 반입량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29톤 감소한 뭐 55톤에 입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반입량은 감소세 영향이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 증가한 폭이 좀
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29톤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대비죠. 그래서 네. 오늘 전체 이제 파프리카 반입량 55톤 지금 가락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매사님. 자, 양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매사님이 뭐 싱글벙글 뭐 딸도 얻었지만은 뭐 사실 자식 같은 또 우리 파프리카 그러죠.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경매사님. 네. 얼마에 거래되는지 파프리카 시세까지 좀 꼼꼼히 짚어주세요. 예. 반입량 감소 영향으로 또 이제 소비 증가 영향으로 또 시세 또한 지난주 대비 6천 원 정도 상승한 뭐 상품 5kg 상품 기준 19,000원대 시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5kg이고요. 파프리카가 지금 19,000원 지금 시세 형성했습니다. 상품 기준입니다, 교매사님. 요 시세 지금 어때 그래도 좀 상승을 했는데 평년의 시세로 봐도 그래도 좋은 흐름인가요, 지금 현재? 예, 전체적으로 동기작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해가 없었다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뭐 고단가 형성되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기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 2월 달에 가온을 해서 지금 물건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작 농가분들의 기대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미쳐요. 예. 네, 자 지금까지는요 파프리카 가락동에서 이제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뭐 어찌 보면 가락동이 가장 시세 중심입니다. 하지만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시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계속 이어주시죠. 네, 파프리카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죠. 자, 보시면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18,800원입니다. 어제 16,000원에 비해서 2,800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22,000원, 그리고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18,000원에 지금 도매가 형성돼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18,000원에 비해서 4,000원이 오른 시세, 나머지 지역들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모두 오른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가 평년가를 보시면 18,533원입니다. 평년가에 비해서도 오늘 가격이 지금 267원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은 지금 각각 4,100원과 333원 상승했고요. 대구, 대전은 하락했습니다. 533원, 1,4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의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 품질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교매사님.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주출하 지역부터 그 지역의 품질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예, 예. 네. 지금 가락시장의 한 90% 정도의 파프리카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동기작 지역 물건들, 즉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이런 물건들이 뭐 가락시장에 지금 한 80% 정도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지금 동기작 같은 경우는 전년 11월 달부터 출하되던 물건들입니다. 그런 상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 산지 고온으로 경도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약간 말랑거린 상품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출하 시작되는 하기작 지역, 뭐 강원도 인제군이라든가 뭐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전북 남원, 그쪽에서 지금 하기장 상품들이 지금 출하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남원 운봉 상품입니다. 물건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 경도가 우수하고 뭐 색택도 뛰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들어온 파프리카를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좀 좋은 거를 골라기보다는 무작위로 좀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의 품질 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예.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남원 운봉 물건으로 전체적으로 가락시장 중도매들이 엄청 선호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가락동 최고 시세가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동기작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지 여건이 외국인들이 지금 입국되지 못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인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 시점이 좀 늦춰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열과라든가 말랑거린 과들, 이제 그런 상품들이 이제 좀 많이 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뭐 경매사님 좀 말랑거림이 좀 뭐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눌러봐도 경도 훌륭해요. 예, 훌륭합니다. 예, 워낙 지금 훌륭한 상태고 이게 혹시 오늘 최고가 받은 파프리카인가요, 이거? 예, 최고가 나온 파프리카. 그러면 상품 기준에서 우리가 19,000원까지 받았는데 예. 그럼 오늘 최고가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얘는요? 2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받을만하네. 아우 단단한 게 이게 진짜 와 이거 바로 그냥 막 들어가고 싶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 파프리카가 당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경매사님.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동기장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 S 사이즈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태적으로 사이즈가 잘다 보니까 당도 또한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햇물건이다 보니까
그 경도라든가 저런 부분에 인해서 또 당도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일조량이 지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뭐 비 내렸는데 기존이 좋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좋았어요. 네네. 기존이 좋다 보니까 팽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 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요 입으로 말할 게 아니고 제가 먹어봐야 알지 당을. 야, 이게 채소가 아니고 네, 그렇죠. 과일이네 과일. 아,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어때 요식이 이렇게 당이 훨씬 지난번에 갖고 오신 파프리카보다 그렇죠. 훨씬 달달해요 달달해. 예, 예. 많이 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비를 또 우리가 더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요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참 예, 좋거든요. 예. 생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코로나 영향으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꼭 이 파프리카를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산재 계신 분들한테 또 시세 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면 어떤 이야기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먹는 동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지난 1, 2주 동안 농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현 시점부터 시세는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도 부분입니다. 중도매인들이 경도가 우수한 상품들 같은 경우 먼저 구매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농가 환경상 뭐 재배 시점이 좀 늦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꼭 재배 시점을 적정 시점에서 수확하셔가지고 가락시장에 경도가 우수한 상품들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경매사님 딸 태어나고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느끼신 거예요? 아 오늘 더 그냥 막 당찬 포부가 전해주고 정말 진짜 오늘 너무 알찬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지금 둘이나 이제 해가지고 네. 자 그만큼요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맛을 봤지만은 경도의 파프리카는 그러죠. 예, 이 경도가 시세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색택도 색택이고요. 경매사님 이번 주 어떻게 좀 계속 흐름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감소하는 시점입니다. 감소하는 시점이고 또 정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비는 좀 증가하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뭐 크게 상승폭은 없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금일 시세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그냥 안팎으로 집도 경사 또 전반적으로 우리 파프리카의 상승 여제까지 뭐 신나는 소식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늘이 좀 찌뿌둥해요. 지금 오전에 비가 내리고 좀 어두운데 그래도 파프리카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빨간색, 칼슘과 인이 굉장히 많이 함량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황색은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혈관 질환의 예방에 굉장히 좋은 피라진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럼 과연 파프리카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는 이렇게 꼭지가 아주 파랗게 신선해야 합니다. 이 갈라진 부분들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와주면서 한 4조각 정도로 구분이 되어주면 굉장히 좋은 파프리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광택이 좀 나면서 윤기가 좀 자르르하고 흘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야만 좋은 파프리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프리카 무침을 할 텐데요. 네, 새콤달콤한 맛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파프리카 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파프리카, 사과, 식초, 올리브유, 후추, 통깨, 소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이 꼭지 부분을 잡고 계신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뚝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싹 돌리신 뒤에 딱 빼주시면 이렇게 씨가 딱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씨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흰 속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흰 속대는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이 속대는 이제 버려주시고 이 겉대 쪽 부분만 이제 조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아주시고요. 사과 식초 1에 올리브오일 3. 여기에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은 참깨. 손으로 짓이기면서 참깨 향이 은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잘 섞어주시고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네요. 그죠? 네. 오늘 집에 가서 해봐도 되겠어요? 단맛과 신맛과 이 고소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간단한 파프리카 초무침이 되겠습니다. 사과 식초 향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네요. 상큼할 것 달콤. 같네요. 그러게요. 역시 우리네 밥상 그래도 생선이라든가 고기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요리가 바로 돼지고기 파프리카 볶음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요리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자, 재료 함께 살펴보시죠. 파프리카와 돼지고기 등심 300g, 양파, 마늘, 굴소스, 설탕, 후추, 쪽파를 준비해 주세요. 비타민 A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육류와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하면 비타민 A의 섭취를 인체가 받아들이는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달궈진 팬에 우선 조리용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돼지고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양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돼지고기가 한 반 정도 익을 때 채를 썰어둔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파프리카 자체는 생으로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식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볶여지면 굴소스를 물이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한 꼬집 정도가 딱 들어가면 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불향 가득한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자, 이게 끝이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파까지 올려주면요. 이렇게 색감도 되면 알록달록한 돼지고기 파프리카 돼지고기 로 볶음이 만든 완성이 됐네요. 파프리카 볶음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밥 한 그릇 너무 생각나는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기향과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파프리카 무침 레시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요. 손질한 파프리카에 사과, 식초, 올리브오일을 1대3 비율로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네, 파프리카 무침은 진짜 오늘 저녁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뚝딱. 네,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요리죠.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도 다시 한번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궈진 팬에 채 썬 돼지고기, 다진 마늘, 양파 넣고 볶아주시고요. 또 채 썬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시고 소스는 굴소스와 설탕, 물 조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익혀야 한다는 거, 빠르게 볶아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불향까지 입혀주면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정하지 않으셨다면 파프리카 무침, 또 파프리카 돼지고기 볶음 어떨까요? 네, 뭐 이 파프리카 무침하고 파프리카 돼지볶음 두 가지 요리법을 셰프에게 직접 배워봤는데요. 지금 시간이니만큼 정말 배가 고프네요. 네. 자, 오늘 그 소개해드린 요리 좀 따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요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품질 좋은 식재료잖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파프리카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와 주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프리카가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파프리카는 전체 수출 물량의 99%가 일본으로 나가는데 일본 현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사실 파프리카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서 대중국 수출길이 지난해 11월에 열렸었는데요. 정확히 반년이 흐른 지금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으로 실제 수출은 개시되지 못하고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검역 협상 결과 수출 첫 해엔 중국 검역감이 실사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국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5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현지 실사를 빨리 추진해 줄 거를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지금 자국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국내 입국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의 농업 분야의 협력이 좀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73원입니다. 최고가 1,700원, 최저가는 83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5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412원, 최고가 3,540원, 최저가는 1,620원에 판매가 된대요. 어제보다 11원 더 상승한 평균가고요.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022원, 최고가 1,390원, 최저가는 750원입니다. 평균가 1,022원, 어제보다 10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멜론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076원이네요.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7,900원이고요. 어제보다 64원 더 올랐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958원, 최고가 6,960원, 최저가는 3,950원에 판매됐고요.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32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수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18,612원이고요. 최고가는 22,300원, 최저가는 14,900원에 판매가 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186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사과 호주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1,946원,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16,6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20원 더 오른 평균가 21,946원이 되겠습니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6,088원, 최고가 6,910원, 최저가는 4,9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6,088원인데요. 어제보다는 10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 가격 9,485원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9,41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돼지 삼겹살은 상승했습니다. 어제 2,215원에 비해서 11원 상승한 2,226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02원에 비해서 8원 상승했네요. 2,11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190원에 비해서 6원 하락한 5,18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시작하면서 화훼 시장 관련된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끝소식도 아름다운 꽃 전시회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농업계뿐 아니라 화훼업계 또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와 함께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주제로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금 축발하죠. 네, 맞습니다. 자, KTX 주요 역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5월 15일부터 17일에는 동대구역과 부산역에서 전시회가 열렸었고, 또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서울역과 광명역, 또 대전역, 광주 송정역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전시회는 국내에서 재배된 모든 절화를 이용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꾸며지고요.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신화환과 각종 화훼 상품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함께할 품목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마늘과 배 그리고 참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